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미리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팟캐스트 비욘세 대전 공개방송 후기 방송을 할 건데요. 토요일에 대전에 있다가 일요일 오전에 서울로 돌아와서 오후에 조금 쉰다고 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소진한 체력이 회복이 좀 안 되는 건지 날씨 영향을 좀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콧물이 슬슬 나길래 이제 근처 약국을 검색해가지고 제가 나갔다 왔는데 이게 분명히 휴무 표시가 없었는데 전부 다 휴무여가지고 약도 못 사고 갑자기 또 비가 와서 비를 조금 맞고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가 좀 이렇지만 일단 또 달리다 보면 후반부쯤에는 목소리가 돌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시작해 볼게요. 네,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비욘세 대전 공방을 즐기고 돌아온 저의 생생한 몸살 앓는 소리를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팟캐스트 공방 관련 후기 방송을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 쉬지 않는 주둥아리 방송 업로드가 화요일인데 비욘세 방송이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후기 방송이 비욘세 본방보다 더 먼저 업로드가 돼요. 근데 공방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리얼타임으로 들으셔도 괜찮은데 혹시 그날 못 오신 분들은 꼭 비욘세 공방 본방이 올라오고 나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스포는 하지 않고 그 현장 분위기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긴 할 건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어차피 제 후기는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그냥 제가 공방에 가기까지의 여정, 막 동선, 그리고 갔다 와서 피곤했어, 이런 에피소드들 그런 거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공방 자체의 내용은 아주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또 공방 내용의 스포 방지를 위해서 제가 또 뭉뚱그려서 얘기를 또 좀 할 거기 때문에 비욘세님 방송을 듣지 않고 오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갸우뚱할 얘기들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대충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티켓팅 했던 얘기는 저번에 했던 것 같고 그때 제 좌석을 1열 사이드 쪽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다. 네, 저의 위치는 가열 13번 맨 앞줄이고 직접 공연장에 가보니까 이게 혼세님이랑 거의 아이 컨택이 가능한 그런 위치였어요. 진짜 너무 좋았고 그 무대 위에서 관객석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약간 시커먼 그림자 정도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계속 아이 컨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에는 풀카를 비욘세, 캥작가, 짐송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풀카를 만들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스케치북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언니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색깔 마카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챙겨가지고 스케치북에다가 썼습니다. 그냥 글씨로 비욘세, 혜영 언니, 김정원 이렇게 3장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 동생 집에서 비욘세 공방 출발하기 직전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걸 쓰고 있으니까 동생이 되게 한심하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색깔이 더 잘 보인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서 선택을 잘 해서 갔고 그리고 이번에 그 비욘세 대전 공방의 드레스 코드가 한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세님이 이번 드레스 코드가 한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2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하나는 제가 원래 평소에 법복이랑 생활한복을 잘 입고 다니니까 그냥 평소에 입고 있던 거 입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랑 또 하나는 제가 아마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시절부터 좀 탐냈던 엄마의 한복을 입는 거였어요. 이게 막내 삼촌 결혼할 때 엄마가 입으려고 맞췄던 건데 그게 벌써 한 25년? 26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천 재질도 되게 비싼 거, 그 다음에 문양도 되게 고급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좋은 한복이었는데 한복 입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처박아 둬가지고 이게 관리도 좀 안 되고 근데 저는 또 뭔가 그런 옷들이 처박혀 있으면 왠지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아무 날에나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 엄마 한복을 되게 탐냈던 이유는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고리는 일단 핑크색인데 치마가 회색이랑 보라색이 약간 섞인 것 같은 중간 어디쯤의 색깔인데 저고리 색깔보다는 사실 치마 색깔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안 입으면 내가 입고 다닐래 이렇게 했다가 저고리 고름을 제가 한번 또 뜯어먹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되게 으이그 네 손에 들어가면 나만 아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혜영 언니 얘기도 할 건데, 혜영 언니가 버터핑걸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손에 닿으면 다 미끄러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제 손에만 닿으면 전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엄마가 그 옷고름을 다시 수선을 했던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봐도 사실은 엄마 한복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회가 있으면 또 입을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이유로 이번 비욘세 대전공방은 엄마 한복으로 결정을 해서 잘 입고 갔다 왔습니다. 네, 관종답게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걸어와가지고,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사실 그 이번 드레스 코드 한복에 대한 저의 컨셉은 처음부터 좀 언밸런스였거든요. 언밸런스. 일단 제가 동생 집에서 한복을 딱 입은 순간에 동생이 머리는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러는데, 일단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뒷머리를 좀 주기적으로 미는 편이라 가지고 투블럭에 항상 그 위에 머리를 묶어가지고 다니는데, 머리를 묶고 나면 꼬랑지가 이렇게 노랗게 탈색 부분이 좀 튀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한 4, 5년 만에 매니큐어 칠을 해봤습니다. 새카만 색깔로. 제가 이모코어 밴드 보러 다닐 때는 맨날 새카만 손톱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거를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한번 발라봤어요. 그리고 한복 안에는 이제 비욘세 반소매 셔츠랑 생활 한복 바지를 받쳐 입고 돌아다녔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하나도 한복에 맞는 게 없다. 그러셔가지고, 아, 원래 그런 컨셉이다. 오늘 내가 일부러 언밸런스로 맞춰서 입고 온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웃고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집에서부터 한복을 입고 이제 스케치북을 들고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뭐 남의 옷차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치맛자락이 발에 걸려가지고 조금 시선을 끌기는 했는데 뭐 치맛자락이 발에 채이는 거 말고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 차를 가지고 그 공연장에 갔으면은 이런 불편한 일이 적었을 텐데, 보통 공연이 있는 날은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교통 혼잡을 예상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는 동생 집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근데 동생 집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지하철이 바로 없고 버스를 한번 타고 가야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파이룸 한번 들러야 돼가지고 버스 타고 파이룸 가서 이제 혼세님 드릴 빵 사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공연장 근처까지 이렇게 가는 루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내 구역에서도 버스는 안 타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급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대전에서 혼자 처음으로 동생 없이 버스를 한번 타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이룸 도착해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아 이거 그 선물 드릴 건데 뭐 어떤 거 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고, 혼세님이 많이 단 거를 좀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달지 않은 거 위주로 그 소금빵이랑 치즈 치아바타랑 까눌레랑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조금 달다구리한 거 하나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고 순간적으로 나 먹을 것도 사야 되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왠지 내일 또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건 내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장해서 나오는데 사장님이 러스크를 또 서비스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파이룸에 가면 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급하게 뭐 하나씩 계속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너무 자주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얼마나 급하게 이동을 했는지 버스를 타고 내려서 파이룸까지 걸어가서 파이룸에서 빵을 사고 그리고 다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게이트에 카드를 딱 찍었는데 환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차비 2번 쓸 거 생각은 하고 갔는데 환승이 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탐방역까지 이동을 했어요. 파이룸은 유성온천역 근처에 있고요. 저희 이제 서구문화원 비욘세 공개방송이 있었던 곳이 탐방역이어가지고 되게 가깝더라고요. 대전은 뭐 끝에서 끝으로 가도 한 30분밖에 안 걸린다는 저의 동생의 피셜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헤매고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저는 길치니까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탐방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서구문화원에 가는 출구를 찾으니까
아, 이것도 배려인 게, 저처럼 길 못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출구에 비욘세 포스터를 이렇게 딱딱딱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정표처럼 붙어 있는 그 포스터들을 보고, 네, 덕분에 저는 좀 잘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진짜 힘들게 한복 치마 입고, 스케치북 들고, 빵 산 거 들고, 그러고 서구문화원에 도착을 딱 했더니, 저 아는 분들이 인사하러 오셔가지고 주차장 되게 넉넉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뭐 때문에 차 놓고 왔냐. 정말 이것저것 이고 지고 괜찮아요. 근데 뭐 제가 또 언제 대전에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 보겠습니까? 제가 진짜 겁이 많은 게 길치인 것도 한 몫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핸드폰에서 사실 뭐 검색하면 지도가 다 나오지만 저는 또 그 기계에 대한 불신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면 어떡해? 그리고 핸드폰 갑자기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저는 완전 진짜 미아가 돼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겁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번에 대전을 혼자 동생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여 본 결과 앞으로도 혼자 뭐 다녀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공방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도 대전에 와서 한 번도 그렇게 막 지나다녀 보지 않은 그런 길들을 되게 많이 다녀봐서 아, 걸어 다니면 이런 게 많이 보이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저희 엄마 한복이 색깔이 되게 막 노랗고 빨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조금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우리 가족들도 되게 엄마 한복 되게 노티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눈에 많이 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복 입고 이렇게 털레털레 가는데 그 공연장이 6층이어서 6층 올라가서 이렇게 티켓팅 부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준비된 곳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티켓을 먼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저 멀리 셀럽맨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있으니까 너무 반갑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옆에 이렇게 의자가 있길래 가방 내려놓고 스케치북 내려놓고 맨님한테 먼저 이렇게 막 달려가서 맨님 이러고 되게 반갑게 더벅더벅 이렇게 갔어요. 아니 그랬는데 맨님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뒷걸음질을 치시더라고요. 하기사 뭐 할매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벅저벅 다가오는데 무서울 수도 있죠. 네. 여튼 그래도 이제 공방 끝나고 나서는 좀 차분하게 맨님이랑 한두 마디 이렇게 지나가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반가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맨님이 굉장히 굳어있는 그런 표정들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티켓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티켓 수령을 하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제가 구미 책봄에서 그 혼세님 북토크 하셨을 때 만나뵌 적이 있는 디피님이 보여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또 좀 나대는 편이잖아요. 아 디피님 저 구미에서 뵀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막 이렇게 했더니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반갑고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번 대전공방 진행위원장님이셨나요? 어쨌든 디피님이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행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줌남 분들도 굉장히 많이 뵀는데 사실 이번에는 초면인 분들은 거의 없었고 최소 한 번씩은 다 만났던 분들이라 가지고 제가 한복 입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 한복이 생활 한복이 아니라 찐 한복이라 가지고 좀 튀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사람을 좀 잘 못 알아보는 타입은 차라리 나한테로 시선 집중을 시켜가지고 찾아오시게끔 하는 게 사람 만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아무도 못 만나고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사람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마 공구리님을 제일 먼저 뵀던 것 같은데 사실 공구리님이 저번에 제가 그 두유노 충청 그 이벤트를 했었을 때 공구리님도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서치가 안 되는 거야. 해시태그를 제대로 넣었는데도 서치가 안 돼가지고 공구리님도 자기 거를 글을 올려놓고 서치를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뒤늦게 그 해시태그 눌러가지고 서치를 해봤는데 인스타 왜 이러는 거야? 서치가 안 되잖아. 사실은 제가 인스타에서 그 해시태그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날은 검색이 되는데 어떤 날은 검색이 안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여러 번 확인을 거쳐가지고 이벤트 당첨자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사실 뭐
이벤트 신청하면 모두 다 당첨되는 그런 거이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구리님 이벤트 글이 저한테 서치가 안 돼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혹시나 그냥 이벤트 참여를 했는데 당첨이 안 된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공구리님이 따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서치가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되게 열심히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그 당시에 이벤트 당첨자가 4분이다. 이제 트위터 1분, 인스타 3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유노 충청을 5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건 남는 거를 이제 공구리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또 너무 하이텐션이라 가지고 공구리님 일행분이 굉장히 극내향인이셔가지고 약간 힘들어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좀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게 반가우니까 말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고 저 이제 갈게요 했는데 다시 돌아서가지고 아 근데 있잖아요 이러고 또 얘기하고 진짜로 갈게요 이러고 돌아섰는데 네,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을 일행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구미 책봄에서 그 대명동 풀스윙님을 제가 다른 분이랑 착각을 해가지고 분명히 얼굴은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름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죄송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봤어요. 보자마자 아 풀스윙님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하고 이번에는 알아봤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정말 저의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는 아니 제가 차라리 선택적으로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이러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만 기억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도 기억세포가 없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2번, 3번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정말 3번째에는 진짜로 기억을 한 것 같아요. 풀스윙님은 이번에 4번째 만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조금 양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23번 정도는 만나야 얼굴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년에 3번 이상 만났는데 이렇게 못 알아봐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이제 진짜로 외울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얼굴은 진짜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름을 매치를 못하는 거라 가지고, 혹시나 앞으로도 생길 피해자분들께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20번까지는 안 가요, 요새는. 3번, 4번 정도면 진짜,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1번, 2번 정도만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미 책봄에서 같이 북토크에 참여하고 서울에 같이 제 차 타고 올라오셨던 분도 되게 오랜만에 뵈었는데 제가 이분한테 그 1열 사이드 좌석을 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열에 있으니까 되게 서로 이렇게 보기 좋았는데 되게 아쉬웠던 게 우리가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걸 제가 봐가지고 제발 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거의 막판에 몇 명 안 남았을 때 안 되셔가지고 되게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공방 끝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방이 원래 6시에 시작이었는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최후의 최후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입장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고 이제 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서 이제 혼자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아는 척을 했는데 요술봉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술봉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 끝나고 되게 피곤하실 텐데도 바로 기차를 타고 날아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탄수도시 대전답게 공연장 앞에 트럭에서 풀빵을 또 사오셨길래 제가 또 풀빵에 미친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엄마 집이나 대구에 살 때는 풀빵 파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가을 겨울만 되면 붕어빵이랑 막 풀빵 호떡 이런 거 쥐고 집에 들어가는 게 되게 코스였는데 참 서울에 와서는 그런 그 포장마차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풀빵을 공연장 안에 들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입 거들면서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최근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제가 또 한복 고름이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밖에서 또 바가지 세고 있네 이러면서 저의 풀린 한복 고름 이것도 다시 매주시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릴리스님을 굉장히 찾아다녔는데 못 보고 그냥 들어가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릴리스님도 그 첫 번째 공방 때 뵙고 그때 뒤풀이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아마 못 만났나 그랬는데 여튼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굉장히 또 조잘조잘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 공연 전에도 얘기를 좀 나누긴 했지만 공연 끝나고 이제 혼사님이랑 사진 찍으려고 대기하는 줄에 서 있으면서 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의 운전 습관이나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뭐 패턴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실 최근에 제가 그 팟빵에 달린 댓글 하나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더니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응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동안 좀 고민했던 것들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 있었고 그 댓글이 뭔지는 제가 안 까먹으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뭐 나쁘다 싫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조절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좀 그 댓글을 쓰신 분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튼 이거는 안 까먹으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복 입은 거를 보고 다들 만나는 사람마다 한복 입으면 선물 뭐 주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입장할 때 써니 셰프님께서 스탬 빨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입장할 때 모든 관객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준비가 딱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거랑 별개로 한복 착용자한테만 한복 입으셔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스탬 빨대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찐 한복을 입은 사람은 저랑 써니 셰프님 밖에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찐 한복을 입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생활 한복 이쁜 거 많이 입고 오셨어가지고 저도 월급 받으면 퓨즈서울 생활 한복이나 한 벌 더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릴리스 님도 생활 한복 입으셨고 요술봉 님도 법복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제 주변에 법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물론 저는 또 생활 한복도 바지 한복을 삽니다만 네, 뭐 이쁘기는 사실 치마 한복도 되게 예쁜데 일단 저는 편한 게 우선이니까요. 평소에 그냥 입고 다닐 수 있는 바지 한복을 더 살까 합니다. 그리고 한복 선물이 그 스탬 빨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비욘세 굿즈를 거의 다 샀어요. 그 비욘세 굿즈가 거의 다 실용적인 것들이어가지고 뭐 컵이든 옷이든 뭐 팔찌든 정말 다 제가 사용하려고 샀는데 걔 중에 제가 스탬 빨대는 사실 요새 빨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이거는 사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제외하고 그날 대전에서 그 어린이에게만 친절한 미친 이모 그립톡까지 마지막으로 사가지고 정말로 스탬 빨대 빼고는 비욘세 굿즈를 다 가지고 있게 됐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복 입은 사람 선물이 스탬 빨대여가지고 비욘세 굿즈 유니버스를 완전히 다 채웠다. 아주 뿌듯하다. 근데 지금 또 생각하니까 반소매 티셔츠를 프리사이즈로 하나 더 살걸 이 생각도 지금에 생각하니까 좀 그래요. 제가 옷장이 이게 원룸이라 가지고 되게 작은데 굿즈 티셔츠만 지금 걸려 있는데도 꽉 차가지고 이게 옷걸이 사이에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굿즈티를 더 안 사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또 안 사니까 아쉽네. 비욘세 티셔츠가 흰 색깔이어가지고 베릴 수도 있잖아. 좀 아쉽기는 하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아니면 지금 온라인에서 팔고 있긴 할 텐데 현장에서 사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공방 시작하기 전 이야기만 20분이 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공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공방은 비욘세 자택 영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정원이 영상이 딱 뜨자마자 너무 귀엽다고 관객석이 막 웅성웅성 막 너무 귀여워 이런 소리들로 가득 찬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혼세님이 이제 대전 공방을 준비하면서 대전 투어를 하신 영상이 나왔는데 이제 배경음악으로 스모킹 구스의 대전 청춘가가 깔렸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듣는 노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검색을 해서 찾아봤고 저는 근데 그 영상을 되게 재미있게 즐기면서도 혹시나 대구에서 공개방송을 하시게 되면 꼭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의 빅라인 레츠고를 깔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했어요. 이 빅라인 레츠고가 대구에 관한 가사들을 다 넣어가지고 뮤직비디오도 다 대구에서 찍은 그런 건데 이게 나의 고향은 달구벌이 이제 대구의 예전 지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의 고향은
달구벌 이런 노래인데 정말 귀엽고 재치있고 신나는 노래니까 혹시나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 드링킹 소녀소녀 합창단 들어가셔가지고 빅나인 레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게 재미있는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신 영상이 끝나고 또 이렇게 가슴 벅찬 비욘세 오프닝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골룡포를 입은 비욘세님이 짜잔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본인은 굉장히 긴장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왕 그 자체였습니다. 비욘세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큐카드를 건네주러 비둘기님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번에 정말 비둘기님도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모르는 스태프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이번 비욘세 공방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정말 다들 감사하고 사실 공방 전에 어머님 아버님도 뵀는데 저는 저의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나의 아티스트와 내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친분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막 가가지고 아는 척을 하고 부담을 지우고 이런 거는 20대 초반에까지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진짜 20대 초반에는 누가 보면 진짜 진상이었어. 아무한테나 막 다 가서 인사하고 막 아는 척하고 근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상대를 봐가면서 아는 척을 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맨님이 뒷걸음질을 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이상은 더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뭐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리는 거지 일부러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조금 안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뭐 제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디피님한테 막 가가지고 저 아시죠? 했는데 디피님은 그래도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냥 인사를 되게 즐겁게 나눴었고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오셨구나 정도만 제가 인지를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비욘세 공방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역시 시작 전에 안전 관련 안내사항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들 안전교육을 이수하셨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고 그리고 음식물 취식 금지 얘기를 하다가 혼세님이 갑자기 버퍼링이 걸리셔가지고 한 잔 이러셔가지고 다들 빵 터졌어요. 혹시 혼세님이 편집하진 않으시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날 못 오신 분들도 다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혼세님이 혹시나 본인이 말 실수하신 부분들은 편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서 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게요. 어쨌든 그렇게 되게 유쾌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사실 들어올 때 이제 받았던 그 관객 전체 선물 안에 성심당 튀김 소보로가 있는 거를 보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정말 성심당 러버인 혼세님답다라는 생각도 했고 저는 사실 성심당을 동생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많이 갔는데도 성심당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 것들은 그다지 손이 안 가가지고 거의 뭐 순수롤이나 시폰 케이크 이런 부드러운 쪽으로만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도 사실 그 성심당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메뉴들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좀 많이 사는 편인데 그 제 동생은 홍국빵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 동생의 배우자는 주먹밥 그거를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즐겨 먹고 뭐 회사에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식구들은 좀 남들이 다 막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희도 성심당 가도 그렇게 막 취소 이런 거를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드물게 우리의 손에 취소가 들어왔다. 근데 사실을 좀 이실직고를 하자면 비욘세님이 선물로 이렇게 담아주신 튀김 소보로는 저의 조카 1호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공방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9시부터 애기들이 자기 때문에 저녁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튀김 소보로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세수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절을 해버려가지고 튀김 소보로를 그날 못 먹었고 그 다음날 이제 테이블에다가 올려놨더니 이제 그거를 조카 1호가 잘 챙겨가지고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것저것 안내가 끝나고 이번에 이제 대전 공방에 게스트로 참여를 해주신 혜영 언니를 불러보았는데요.
이제 들어오실 때 술상인 척 하는 이 물 담긴 상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예쁜 치마 한복 밑으로 털 달린 신발이 꽤나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되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고, 혜영 언니, 저는 친구분들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세님의 새 나이키 운동화, 또 이제 골룡포랑 깔맞춤으로 붉은색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의자랑 술상이랑 이제 자리를 다 잡고 뒤에 병풍까지 딱 깔아가지고 정말로 이제 왕과 왕비 같은 느낌으로 세팅을 딱 했고 두 분 다 정말 한복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욘세가 왕이 될 상이다. 그리고 혜영 언니는 어릴 때부터 한복을 되게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혜영 언니가 그 해주시는 그 투머치 토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엄청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우리 혜영 언니한테 노잼이라 그랬어? 우리의 유잼이야! 그래서 이제 한복 얘기를 하는데 한복을 정하는 데 있었던 에피소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혼세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막 한복 이야기 하자마자 전부 다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사실 또 한복 에피소드에서 제일 웃겼던 거는 써니 셰프님의 한복 이야기였는데 진짜로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근데 써니 셰프님의 한복 이야기는 비욘세 방송에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헤어스타일 얘기를 하셨는데 준 언니가 이제 말아주셨다는 그 혼세님의 뒷머리 정말 잘 됐더라고요. 들어오실 때부터 사실 저는 샵 갔다 오셨나봐. 머리 진짜 너무 이쁘고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준 언니 솜씨였다. 금손 준 언니. 닥터쿠 청취자인 저는 준 언니 얘기만 나와도 아주 반가워가지고 까르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전에 설문을 받았던 거를 정리를 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살짝 또 관종으로서 조금 아쉽기는 했던 게 제가 글을 재미있게 잘 못 쓴다고 생각은 해요. 이번에도 사전 설문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보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소개는 못 해주니까 재미있는 것만 이렇게 몇 개 뽑아가지고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역시나 닉네임부터 내용까지 재치 만점인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설문에다가 그거를 적었었거든요. 혼세님 최근에 취미가 생기신 것 같은데 그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혼세님 최근에 뭔가 되게 도전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썼었는데 아니, 제가 분명히 인스타에서 그 취미 관련한 사진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그 취미 활동을 하셨을 당시에 메이크업 사진을 찍은 거를 올려주셨는데, 혼세님도 SNS에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또 집요하게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설문에 제가 쓸 때도 혹시나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달라라고 적어놨었는데, 뭐 제 글을 읽어주신 건 아니지만, 여튼 그 새로 생긴 그 취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냥 뭐 조금 대충 얘기를 하자면, 저도 80세에 칸에 가고 싶은데, 혼세님한테 영감을 좀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망한 명절 에피소드도 이제 몇 개 읽어주셨는데, 진짜로 열받는 이야기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속 시원하게 제대로 대응을 해주신 한줌님들의 사연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탕국 이야기가 정말 최고였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음식을 조금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밥상을 없는 상상만 항상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밥상을 엎은 것보다도 사실은 저도 그 어머님의 음식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말에 더 공감을 좀 하는 편이어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크게 웃었고, 최종적으로 뭐 제 글은 단 한 글자도 읽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들 재미있게 잘 즐긴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고요. 제가 글솜씨가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초반부터 혜영 언니가 제 스케치북 보고 되게 좋아해 주시고 혼세님도 계속 이제 몇 번씩 쳐다봐 주시고 해가지고 관종으로서의 어필은 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다. 그리고 혜영 언니가 들어오실 때 들고 오셨다는 그 술상을 가장한 물 담긴 술병,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웃겼는데 진짜 비욘세 공개 방송편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웃긴 포인트가 정말 너무 많아요. 이거 소리만 들어도 진짜 웃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혜영 언니 하면 전자레인지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게 끝까지 너무 웃겼고,
아, 그리고 그 전자레인지 공방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 찍는 타이밍에 한줌단 중에 한 분이 자기도 전자레인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빵 터져가지고 진짜 크게 웃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어쩔 수 없이 곧 네, 혼세님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사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그 전자레인지에 대한 소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혜영 언니의 동반자이신 쉐리 언니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가벼운 농담 같은 걸 해주셨는데, 전 정말 혜영 언니가 세상 웃기거든요. 아, 근데 저 진짜 그 공방 진행하는 내내 정말 너무 웃기면서도 좀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혼사님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나 실수를 해도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은 분들이 오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되게 뭔가 한줌단을 굉장히 신뢰하고 계시는 혼사님의 그 한마디가 너무 웃긴데 딱 웃기도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정말 시키는 거 뭐든지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청취자분이 일본어 하는 거를 듣고 싶어요라고 이제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혜영 언니가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거를 일본어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絶対 結婚しないからね이렇게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정말 소냐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속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쯤에 그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는데, 진행 방식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참여를 해봤던 단체 가위바위보랑은 약간 룰이 좀 달라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가지고 방식을 정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가위바위보를 진짜 못해가지고 첫 판에 졌어요. 네, 근데 제 옆에 저를 이기신 분이 가위로만 계속 이기셔가지고 둘이 처음 본 사이인데 막 서로 얼굴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모르는 분인데 원래 뭐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같이 웃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실망하고 역시 한줌단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최종까지 이기신 분들은 혼사님이 준비한 선물을 이제 받아가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혜영 언니가 이번 공방에 또 특별하게 이제 협찬을 해주신 선물 설명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혜영 언니가 직접 사용하시는 종류의 그런 뭐 섹스토이나 젤 이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해주셨고, 또 친절하게 상세한 설명도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혜영 언니가 입장 선물 말고 따로 아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반려가전이 6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입장 때 뜯은 그 작은 표, 그거를 뽑아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데에 운이 없습니다. 뽑기 이런 데 절대 안 뽑히고요. 그래서 뽑히신 6분께 그 이제 반려가전이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입장 선물이 담겨있는 가방 안에 그 항시 비욘세의 크나큰 손길을 뻗어주시는 온누리 스토어 테라브레스도 들어있었는데요. 저번에 제가 왜 휴대용으로 받은 거는 마일드 민트랑 클린 민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시 민트가 무려 150ml짜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온누리 스토어에 이제 주문하려고 접속을 했을 때 테라브레스가 검색 1위로 떠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광고주님은 테라브레스가 아니라 온누리 스토어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무조건 테라브레스 살 때는 온누리 스토어에 들어가서 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왜 할인 코드에 대해서 원래 비혼세를 입력을 하면 할인이 되는 코드가 적용이 되는데, 최근에 며칠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일까지인가? 이제 홈페이지 리뉴얼 때문에 그 비혼세 코드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또 이제 방송에서도 설명해 주셨고 공방에서도 설명을 또 한번 해주셔서, 비혼세라는 방송 내가 이래서 좋아하지, 정말 피드백 괴물이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좀 여러 번 얘기를 해줘야 좀 각인이 되는 편이라 가지고, 저는 그런 비욘세님의 친절함 이런 것들이 이 방송의 자체에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혼세님의 너무너무 좋은 점, 이제 그날도 사실 그게 있었거든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좋은 점 말하기 이런 걸 하는데, 저는 혼세님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오해가 생길 만한 부분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걸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얘기 늘 하잖아요. 혼세님이 항상 방송에서 혹시나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인사를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라고 할 때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몇 번씩 계속 나오시는 게스트 분들이라도 그날 약간 방송 흐름에 따라서 소개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뭐 같은 얘기를 매번 해도 저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되게 바뀌는 그런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온누리 스토어에 그 비욘세 코드 입력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의 광고주님 온누리 스토어 네 비욘세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소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혜영 언니는 진짜로 즉석에서 소감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좋다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혼세님은 미리 글을 좀 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시면서 마음이 어땠을지 좀 너무 상상이 되고 좀 마음이 뭉클했다? 네 그런 감정도 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번에도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 단체 사진을 찍기 전에 이제 새로 만들어 오신 혼자 사세요 슬로건을 또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페셜 게스트까지 모두 불러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공개 방송 때는 1열 사이드에 앉아 있어가지고 사진에서 잘려나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잘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그냥 혼세님이랑 바로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잘리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사진가님도 대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 사진가분이 이제 포토로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사진이 지금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 녹음 다 끝나고 아마 그 비욘세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의 청취자분들이 제가 무슨 꼴을 하고 갔는지 궁금하시면 네, 그 비욘세 대전 공방 단체 사진을 보시면 누가 봐도 저거 힘이다. 누가 봐도 저거 비욘세 한 줌당 낀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페셜 게스트인 정원이, 여름이, 담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쉐리 언니가 이 세 동물 친구들을 다 계속 케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시고요. 그리고 여름이는 사실 이동 가방 안에서 안 나오려고 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단체 사진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동 가방을 쉐리 언니가 등에다가 메고 있었어가지고 안 나왔을 가능성이 조금 크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정원이는 제가 첫 번째 공방에서 한번 봤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죠, 우리 정원이. 그리고 이제 담비랑 여름이는 사실 처음 봐가지고 담비가 미용을 굉장히 예쁘게 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오는데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덩치라는 말보다 약간 좀 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늠름한 모습이 너무 멋진 거야, 우리 담비.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 친구들 나오자마자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혼세님이 사람한테도 관심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웃겼고 근데 저는 사실 쉐리 언니랑 이미 공방 전에 인사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눈도 찡긋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방 끝나고도 이제 쉐리 언니가 저한테 한복 되게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막 예쁘죠 이러면서 혼자 좀 약간 난리를 쳤던 네,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이제 쉐리 언니도 사실 실물로 첫 번째 공방 때도 뵙고 이번 대전 공방 때도 뵙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내적 친밀감이 높아요.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기나긴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 교환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까지 다 찍고 이제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이제 공방이 끝났는데요. 이제 공방이 다 끝나고 간단히 이제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케치북 3장에 각각 비욘세, 혜영 언니, 김정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스케치북을 넘겨가면서 각각 3장의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약간 이거를 드릴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혜영 언니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 스케치북을 보시고 자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일이 처음이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소심하게 망설이기는 했지만
조용히 옆에 가가지고 혜영 언니 혹시 괜찮으시면 이 스케치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바로 드렸습니다. 네, 솔직히 이번에는 좀 진짜로 정신적, 시간적인 여유가 다 없어가지고 지난번처럼 시간을 들여가지고 폴카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가기는 너무 허전하고, 그리고 저는 혼세님의 팬이기도 하지만 혜영 언니가 이번에 티켓 판매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셨어가지고 저는 진짜 혜영 언니 너무 웃기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노잼이라는 거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던 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세님도 응원을 하지만 혜영 언니도 또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저의 덕질의 특징은 굿즈도 제가 실제로 쓰고 티 내는 것들을 많이 사는 편이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혼세님과 혜영 언니를 둘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에게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좀 티를 내고 싶은 게 저의 덕질의 좀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그냥 구미 책봄에서 그 북토크 했던 얘기를 할 때도 좋아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많이 표현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티 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어야 그 나의 아티스트,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쳐다봐 주거든요. 이것은 정말 관종의 습성이다. 네, 그러한 이유로 제가 스케치북에다가 크게 글씨를 써갔었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응원하는 마음을 보여드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아내가 쓰면 또 후회할 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사인은 따로 안 받았어요. 이렇게 책상에 놓고 사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대고 사인을 하시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겠나라는 느낌이 그냥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몸에 무리가 가는 자세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인은 따로 요청은 하진 않았고 이제 제가 파이룸 빵을 사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전 설문할 때 그 대전에서 뭔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라는 질문에다가 다들 성심당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파이룸이라고 하는 여성 사장님들로만 이루어진 빵집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를 좀 적어놓긴 했었는데 혼세님이 그걸 또 다 꼼꼼하게 읽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이룸 빵 이렇게 포장된 거를 드리니까 봤어요, 파이룸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밝은 미소로 저의 빵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혼세님이 성심당에서는 어떤 빵을 좋아하시는지 아는데 파이룸에는 성심당하고 완전 똑같은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드려야 좋아할지를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룸 사장님한테 약간 단 거보다는 짠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 성심당의 소금 크루아상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소금빵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치아바타 달지 않으면서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서 약간 짭조름한 거 그걸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단 거 하나 정도는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성심당 작은 메아리 얘기를 했더니 그 왜 동글동글 해가지고 약간 달달한 거 발려져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또. 어쨌든 그거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빵이긴 한데 그것도 하나 넣고 마지막에 조금 아쉬우니까 까눌레를 조그만 거를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드셨는지 취향에 맞으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내가 맛있어도 그 받는 사람이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파이론 빵을 드리면서도 설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뭐를 사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약간 그냥 소금빵이랑 달지 않은 거 위주로 고르긴 했지만 어쨌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구구절절히 또 설명을 많이 하면서 파이론 빵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제 차례가 딱 왔을 때 혼세님이 너무 반갑게 희민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 제가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까 혜영 언니가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되게 또 감동, 네, 감동의 도가니탕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이게 공방 내내 좀 분위기 자체가 어땠냐면 혼세님도 그렇고 혜영 언니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주변의 모든 분들도 너무나 이렇게 서로서로 사랑하는 건 느껴져. 근데 좋아하면서도 서로 배려를 하면서도 놀리고 놀리는 게 너무 웃겨.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밸런스가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고, 내가 진짜 꿈꿔왔던 비혼 생활이 이런 거였는데 싶기도 했어요. 이게 단순히 비혼인 사람들만이 모여서 비혼 생활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비혼이신 혼세님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강제 비혼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결혼을 하신 혜영 언니, 셰리 언니, 그리고 동물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가족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해서 유자녀인 친구들, 그다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이런 모든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배려하고 놀리고 근데 거기서 지나치지 않고 서로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런 게 밸런스가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냥 비혼세 유니버스라는 그 말 자체가 모든 거를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정말 매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또 서울이 아닌 곳에서 공개 방송을 열었고, 그리고 3일 연속 휴일인 이 황금 주말에 이만큼의 집객이 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또 그런 농담 섞인 얘기를 하면서 고척돔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또 우리가 고척돔에서 공개 방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거리감 느끼잖아. 저는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니까 너무 큰 데서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큰 데서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티켓팅까지 다 해놓고도 사정상 못 오신 한준분의 사연도 소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고, 이제 부디 그분의 가족분뿐만 아니라 정말 한줌단 여러분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모두가 정말 건강하기를 제가 항시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방 자체에 대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동생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짐을 싸서 서울에 올라오려고 이제 한복 상자랑 저 가방이랑 좀 바리바리 이제 싸들고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라인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이신가 봐요. 제가 뭘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싸들고 있고 머리는 노랗지 이러니까 저를 살짝 보시더니 혹시 공연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랬더니 혹시 공연하세요? 이러길래 아니에요 이러면서 동생 집 왔다 가는 거예요 막 했는데, 네, 일단 제가 집에 돌아올 때 차림은 생활한복 차림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같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로 하나 기억에 남아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그분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제가 강아지를 보면서 어이구 이쁘다 막 이렇게, 또 이제 처음 보는 강아지한테 어이구 이쁘다를 시전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저한테 말을 한번 걸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뭔가 누가 한쪽이 먼저 시작을 해야 좀 이렇게 물꼬가 트이는 그런 대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강아지를 보고 아이고 이쁘지 뭐 이렇게 정말 어디 동네 노인네처럼 아이고 이쁘다 말하면서 어이구 막 이런 거 약간 추임새를 좀 하면서 강아지를 예뻐했던 그리고 이제 그 공개방송 당일에는 혼세님 드리려고 제가 파이룸에 가서 빵을 샀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또 파이룸에 들러가지고 내가 먹을 거 사야 되잖아. 그래서 가서 저는 또 가자마자 쇼케이스 열어서 크림 크루아상 집어가지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소금빵보다는 캐러멜 소금빵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혼세님한테 드렸던 소금빵이 어떤 맛인지 한번 다시 복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금빵 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동글동글하게 달달한 거 발려있는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퀴니아망. 그거랑, 그 다음에 까눌레.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그 치즈 치아바타 빼고는 제가 혼사님한테 드렸던 빵들을 다 하나씩 사봤어요. 제가 원래 달지 않은 빵은 거의 잘 안 먹어가지고, 제가 보통 파이룸에 가면 크로와상 위주로 많이 사가지고 그 외의 빵들은 진짜 땡길 때 아니면 거의 잘 안 먹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이제 혼사님 드렸던 것들을 하나씩 사봤고, 치즈
치아바타도 한번 사볼 걸 그랬나? 근데 제가 치아바타는 정말 달지 않다는 편견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치아바타는 제가 선뜻 사오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먹을 파이론 빵들을 사가지고 조수석에다가 안전벨트를 해가지고 운전하고 오는데 사실 진짜 운전하는 내내 이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오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렸고, 근데 대전에서 서울 올라올 때는 2시간 반 정도가 딱 걸리더라고요. 원래 걸리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2시간 반, 3시간 정도 동안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안전벨트 채우기 전에 손으로 그냥 한 번에 딱 집을 수 있는 뭐 까눌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위에다가 올려놔서 운전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해놓을 걸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맛있는 냄새를 참으면서 귀가를 해서 정말 짐 정리 하나도 안 하고 파이론 빵부터 뜯어가지고 일단 먹을 수 있는 거 먼저 먹고 이제 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방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좀 너무 짧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내용 자체는 사실 제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 혼세님 방송으로 들으시는 게 훨씬 당연히 분위기 흐름 같은 거를 느끼시기가 좋고 당연히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송을 먼저 듣지 마시고 비욘세 공방 본방을 먼저 듣고 오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제 방송은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들으면 그랬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만 해보았다. 그냥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방송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의 위주로 돌아가는, 히미스타 위주로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해보았다. 네. 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팟캐스트 후기랍시고, 얘기를 이렇게 줄줄줄줄 하면, 다른 방송보다는 사실 조회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송이 뭐 조회수가 10, 20, 뭐 100 미만 이 정도라고 치면 팟캐스트 공방 후기는 뭐 100, 200, 많게는 뭐 1000 단위도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저의 이제 비욘세 대전 공방 후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주말에 토요일에 경기도 하남에 갈 일이 생겼는데 녹음이랑 편집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언제나 금요일 정도가 되어봐야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든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굉장히 처음 가보는 곳에 가는 거기도 하고 약간 유튜브에 올릴 만한 거리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요. 제가 유튜브 마지막 업로드가 9월 2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넘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제가 팟캐스트가 메인이 되고부터 유튜브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은근히 좀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업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항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는 데까지 팟캐스트보다 조금 더 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잘 없네요. 시간적인 품보다도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하남에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는 이번 주에 네, 하남에 가는 거는 제 취향에 관련된 거기도 하고 어쩌면 한 1, 2분짜리 짧게라도 유튜브 각이 나올 것도 같아가지고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그 쉬운줄을 듣고 유튜브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나요? 제가 요새 업데이트이 거의 없어가지고 구독자가 사실 한 명씩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되게 오랜만에 구독자 수를 봤더니 갑자기 한 4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떻게 찾아오시든 간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다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도 언젠가 좀 작은 공간 하나라도 빌릴 정도의 금전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가 생긴다면 파티룸 하나 정도를 빌려서 소소하게 10명 내외에 몇 분만 좀 모시고 공개방송 같은 걸 하고 싶네요. 원래 비밀보장도 처음에 공개방송 했던 게 아마 수기 언니가 집 이사 가기 직전에 수기 언니 집으로 이렇게 한 20,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소하게 했던 게 처음 공개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못 갔지만.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네, 그런 소소한 공개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까지 저의 TMI 잔뜩 들어있는 비욘세 대전 공개방송 후기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할 말 다 했으니까 빠르게 마무리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요새 거의 없죠? 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에는 유튜브 업로드 소식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